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희덕의 작품 겨울산에 가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020 11월 고1 기출이죠. 자, 음, 자, 시를 먼저 보고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겨울산에 가면이니까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네요. 첫 부분,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화자가 겨울산에 갔는데 나무를 보았어요.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낸 라이트가 나를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가, 시적 화자인 나가 겉으로 드러냈는데 드러난 나이테가 있죠. 나무들이 있는데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보니까 나이테가 드러나요. 여기 이제 밑둥만 남은 나무가 있다면 여기 이제 나이테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이렇게 손으로 그어져 있는 거 이렇게 요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이의 수명을 그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나이테가 나를 본대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주객전도라고 하죠. 내가 나이테를 보고 있는 거지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나이테가 나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나이테는 식물이니까 일단 의인법이 사용됐고 또 하나는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적 대상이 밑둥만 남은 나무라는 것. 밑둥만 남은 나무이고 이 나무 중에서 이 나이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적 대상은 나이테임을 알 수 있죠. 들여다볼수록 자 그러면 겨울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들여다봤어요. 시선의 이동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나무들을 멀리서 본 거죠. 그러면 멀리서 봤으니까 시선이 이동이 돼요. 원경인데 보았다고 했으니까 근경으로 가까운 근 시선 이동이 있고 또 표현법 나이트가 나를 본다 의인법과 주객전도 자, 그런데 여기서 주객전도 표현법을 보면 주객전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주객전도가 나온 주객전도 발상에 쓰인 예문을 선지해서 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영농백개와 영농벽계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데 관동별곡에 나오는 건데요. 영농벽계 그냥 시냇물, 수성대도 도가 새요. 그래서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러면 시냇물과 새가 정말 이별을 원망할까요? 자신이 원망한 거죠. 그래서 주격변도가 쓰였어요. 그래서 자연치나 예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봤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객전도의 발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린다. 이건 배운 적 있죠? 상충곡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명을 꺼리고 내가 부귀를 멀리하는 건데 얘네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했으니까 주객전도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산이 날 애워싸고 이게 시 제목인데 내가 산을 애워싸는 거지 산이 정말 나를 애워싸는 게 아니니까 주객전도 표현이고 건곤이 날더러 니르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시조인데요. 그러니까 건곤은 뭐야? 온 세상이죠.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늙자 했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죠. 내가 온 세상한테 그냥 함께 늙자라고 말한 거죠. 따라서 주객전도의 표현이고 시조 중에 또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님이 온다 하기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밖을 바라보았는데 주추리 3대가 보여. 근데 그 주추리 3대가 내가 주추리 3대를 화자가 님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추리 3대가 날 속였다. 사실은 내가 주추리 3대 때문에 속은 거죠.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알아두고 좀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 그럼 뭐의 모습이에요? 나이테. 위에 나이테는 아주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가 있다. 의인법이 지속되는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이 나이테는 이마가 넓대요. 자, 실제로 이마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화자가 떠올렸을 건데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도타운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그 밑둥만 남은 나이트를 보고요.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라면 이마가 넓대. 그러면 여기 뭐라고 넣었어요? 자애로운 어머니를 연상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트를 보고 화자는 뭘 떠올린 거예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어머니는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어 아주 자애로운 성품이었고, 귀도 아주 도톰하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죠? 외양묘사, 비범해요. 그리고 두꺼운 게 뭔가 마음이 넓어요. 자애로워요. 그 위로는 외길이 보인다. 그 위로 외길이 보인다. 외길은 뭘까요? 좀 위험한 길이겠죠. 자, 그런데 이 나이테에다 어머니의 이미지를 투영했으니까, 아, 어머니는 외길을 갔구나. 좀 위험한 혹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왜 쓸어냈을까?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는데 이 나이트에서 어머니를 연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보고 싶어서 눈을 쓸어내렸다라고 해도 되죠. 검은 소리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대. 이거 봐요. 어머니는 손등이 습기에 지쳤어. 매우 많은 일을 했어. 어머니는 참 힘겨운 삶을 사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신열에 들뜬 입술 위로 그러니까 어머니는 매우 아프셨나 봐요. 어머니 아픈 기억이 이제 이 화자의 뇌리에 박혀 있나 보죠. 신열은 아파서 열이라는 거죠. 입술 위로 어머니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여기서 눈물은 원래 원관념은 뭘까요? 어머니의 눈물처럼 느낀 원관념은 톱밥이에요. 톱밥. 그러니까 나이테가 보인다는 것은 이게 밑둥에 잘린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톱밥을 보고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했다.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그럼 해산한 여인의 땀이 뭐요? 톱밥가루요. 맺혀 빛나고 그 옆으로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밑둥만 남은 이 나이테, 이 밑둥만 남은 나무 옆에 아주 어린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그런데 이 어린 나무들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문드러진다니까 아예 꺾이진 않고 문드러져. 그러니까 질긴 생명력을 가진 어린 나무들. 뭘 연상하게 돼요? 어머니의 자식들을 연상하게 되네요.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 눈 속에 묻히고 도끼로 찍혀요. 이게 나이테의 실현이겠죠. 그런데 이 나이테 뭘 투영했죠? 어머니를 투영했어요.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화자를 자식을 기다리죠.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연상할 수 있겠죠.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현재의 화자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누가요?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이테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뭡니까? 도끼와 눈은 어머니의 실현을 상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이테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비유했다는 것. 그리고 표현법을 보니까 동일한 종결음이 사용된대요. 있다, 그 다음에 보인다, 다다다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유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법이 있었습니다. 또 색채 이미지인데요. 맑아진 눈물, 쌓인 눈,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겨울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있어요. 나무를 보고 밑둥만 남은 나무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연상했다. 정서는 그 나이테에 대한 연민이죠. 나이테의 어머니를 표현했으니까요. 태도는 관조적이에요. 관조적이라는 것은 이 나이테에게 나이테를 보면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관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제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죠. 나이테를 통해 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고야와 겨울산의 가면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자, 고야 백석의 그 다음에 겨울산에 가면 마인덕의 시인데요. 둘의 공통점은 일단 평서용 종결 어미를 사용해요. 평서용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화자의 태도가 관조적이라는 거예요. 관조적이라는 것은 평서용 종결 어미, 즉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나올 수 있고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생동감과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죠. 둘 다 비유법을 사용하여 비유법을 사용하면 대상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야는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적 정서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산에는 제재가 이제 나이테 그렇죠. 겨울산 밑둥만 나는 나이테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공통점 그렇고 차이점은 백석의 고야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적 화자가 겪은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병렬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면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맞을까요? 맞네요. 겨울산을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가서 나이테를 보고 나이테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 나이테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하지만 고야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각각의 사건들을 그냥 나열한 것이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